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제가 드라마에서만 봤던 건데,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도 들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거짓말 탐지기 내지는 심리 생리 검사라는 거는 이제 검사자가 있고 대상자가 일단 둘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검사자가 정확하게 그 대상자의 심리 상태의 변동, 생리적 반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거짓 반응과 진실 반응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 탐지기 내지는 심리 생리 검사이고요. 그다음 그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를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 요건이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의 판정은 그 거짓말 탐지기가 이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춘 경우에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고요. 이게 지금이 2022년이니까, 21년 전, 그러니까 1981년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로 쓰일 수 있으려면 요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하고, 요 5가지 요건은 81년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판례에 반하는 경우가 나온 적도 따로 없을까요? 1980년에 그 여대생이 이제 전화를 받고 나가서 살해를 당했고, 그 용의자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운전했던 차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속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구속을 한 다음에 나는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한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그 당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 반응이 나왔거든요. 거짓 반응이 나오니까 그 거짓 반응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 추궁을 하고 범행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때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의하면은 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죽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해가지고 다쳤다, 자신도 다쳤고 한 거를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그것이 이제 조서화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당시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그 내용이 제대로 작성된 게 아니고 나는 그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그리고 그 거짓 반응에 기해서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피고인으로 된 사람 무죄로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심리생리검사가 검사 결과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에 대한 조건은 그렇게 5가지로 되는 반면에, 이와 관련돼서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측정하는 측정 정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럼 그 판례가 나온 게 1981년이니까요. 벌써 3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그리고 이 심리 생리 검사 내지 거짓말 탐지기는 계속 기술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임상적으로 계속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생리, 처음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 진실 반응 이렇게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용어조차도 이제 심리 생리 검사로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 용어조차도 변경이 됐고요. 그 정확도도 사실 99.9% 정도, 거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을 느껴가지고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작성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특히 기소를 하는 경우에 그 거짓 반응이 있는 경우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객관적인 과학 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그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측정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축적의 시간을 많이 거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 대부분의 경우 뭐 특이한 경우 심리적으로 어떤 훈련이나 뭐에 의해 학습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그 심리적 상태를 아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도 내에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심리 상태상 거짓말을 하면 그 심리적 변동, 생리적으로 변동이 있다는 것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면서 더 정리되어졌다고 봐야 되겠죠.